신년칠에 나도 한번 이제 5번째입니다. 저는 그 학교 현직에 학교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 교육에 관한 문제만 제가 좀 이래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2014년도 전국 유일하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또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하도록 한 국정 역사 교과서를 교육부 주관으로 근 44억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도 실천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국 어느 학교도 경북 문명고를 제외한 근 6천여 개의 학교가 한 곳도 문명고를 제외하고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장들의 수치스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전교조와 맞서 싸워야 할 교총마저도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를 부추겨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특히 현재 바른정당 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아주 소홀하게 다룬 그 결과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 역사 교과서만큼은 자편향된 검정 교과서로서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적인 정국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나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되풀이하는 저주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 말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6.25의 쓰라린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 6.25 때는 간첩이 전방 부대의 군 지휘관을 전부 모아놓고 밤중에 회식을 시켰습니다. 밤늦게까지 파티를 하고, 그리고 그러기 한 달 전에는 대대적인 전방과 후방 간의 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군 인사이동을 시키고 전방 지휘관, 부대 지휘관들을 모아가지고 밤늦게 술을 먹이고 한 그 이튿날 다 술에 골아 떨어진 날 38선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 핵이 날아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5박 6일간이나 청와대를 비우고 휴가를 가고, 그 이후에 육군을 무시하고 공군 해군으로 하여금 군 수뇌부를 다 채우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육군과 공군과 해군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군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자기도 양심의 가책이 되는가. 7군데, 8군데 되는 군 수뇌부에서 7군데를 전부 다 공군과 해군이 차지하고 육군은 단 한 자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육군과 해군을 제가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미안해가지고 육군 보고 육군이 더 중요하다고 또 허울 좋은 시사를 했지요. 지금 보세요. 핵이 날라오는데 대통령이 휴가 가고, 갔다 오니까 경제부총리도 휴가 가라, 강경화 장관도 휴가 가라, 안보실장도 휴가 가라.
완전히 휴가 정국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연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휴가 정국이 되어서 너도 휴가 나도 휴가 다 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병 복무기간은 더 늘려도 심찮은데 또 줄이고 또 청와대에는 기업 대표 불러다가 회식시키고 지난 17일에는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또 3일 뒤에는 인수위원회 100일 맞이하는 또 5개 방송사를 총동원해가지고 대통령 부인까지 앉혀두고 희희낙낙 노래 부르면서 그걸 했지만은 그 텔레비 본 그 시청률은 11.8%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지금 흔히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84% 그거는 허공의 메아리입니다. 5개 방송사를 총동원해가지고 8시부터 9시 하는 그 중요한 골든타임에 하는 전 채널을 장악한 방송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것은 11.8%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3개사에다가 2개 방송을 더 보탠 거는 12.9%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 1000명을 물어봐가지고 다 응답하지 않고 몇 백 명이 한 100명이 대답하는 거는 10%밖에 지나지 않는 대답 아닙니까? 그거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10%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대통령 잘한다고 그걸 84%로 만드는 건 억지 여론입니다. 그건 억지 여론. 1000명을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다 전화 끊어버리고 그 중에 10%만 전화 들어가지고 그 10% 중에서 대답하는 그걸 들어서 만약에 10% 중에서 8%가 잘한다 하면 그게 80% 지지율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 매체는 우리나라는 지금 한가롭고 괌의 현지 특파원과 인터뷰하면서 괌의 사태는 어떤지 그거는 지금 전쟁 위험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의 나라 구경하고 있어요. 남의 나라 구경.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 폭탄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지지 않고 괌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아주 회의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학생들은 핵 공격에 대한 대피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민방공 훈련, 가짜배기 연기 연막탄 쏘아가지고 한다는 훈련 이게 훈련입니까 이게? 연막탄이 핵과 같습니까? 이틀 전에 KBS 라디오 방송 7시 백운기 공감 토론 들어보면은 박상병 교수, 박상철 교수 나와가지고 지하철에 가면은 대피할 수 있다고 그러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이 5,000명 이상 우글거리는데 북에서 핵을 쏘을 때는 우리 남한에 있는 간첩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스관에 폭파시키고 지하철 요소에 다 파견돼 가지고 폭파시키고 하면은 지하철 들어갈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예사로 하는 겁니까? 그들은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나라를 좌파 정부로 만들고 해놨는데 전쟁을 하는 마당에 지하철을 그대로 뻥 뚫리게 그냥 두겠습니까?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KBS 공감 토론을 제가 듣고 하도 기가 안 차서 내가 문자를 넣으니까 이런 것은 전쟁 전문가가 토론해야지 좌파성 정치평론가를 데려다가 하지 말라고 내가 문자를 넣으니까 응답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발생하면은 그냥 평화로운 사람들 생활 다 하도록 그렇게 핵을 쏘옵니까? 지금 서울 시내에 고층 건물 몇 개 무너지고
가스관 폭파하고 전철은 올수습되고 전철 입구를 틀어막아 버리면 어디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내통을 해가지고 무슨 내략을 받아놓은 듯이 걱정 하나 없어요. 걱정 하나 없어요. 전쟁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건 국민학생도 하는 문제 아닙니까? 초등학생도. 일본 통신사 임진왜란 때 김성일이가 갔다 와가지고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황윤길이는 발생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우리나라 전쟁 발생하지 않고 똑같은 추세입니다 지금. 그리고 더욱 분개해야 될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란 자는 김정은이 북한 텔레비 본 지적 사용료를 납부하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돈을 갖다 주다가 지금은 못 주니까 어디에 예치를 해놨다 그러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김정은이 그 돼지같이 생긴 그 몰골을 저희들이 왜 봐야 됩니까? 김정은이 얼굴이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입니까? 그 머리 헤어스타일 하며 악마적인 그 얼굴을 저희들이 보면 기분 나쁜데 왜 그걸 보여주고 돈을 줘야 합니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김정은이 나오는 그 방송은 화면으로 보여주지 말고 얼마든지 전파를 타고 방송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우리나라 국민 세금을 김정은을 위해서 주는 그러한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그러한 자들은 김정은이 비서실장인지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의 청와대 비서실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뒤에 이 화면이 뭐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이가 지금 교육부 장관이지요. 그 당시에 학교 예산 120억 원을 체제전환 지원금을 안 주고 가지고 지원 안 해주고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건데 이번에 국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360억 원 전체 몽땅 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금 교육부 장관 되는 것이 이게 나라입니까? 국정역사 교과서 폐기로 국가 정체성을 말해서 좌파 권력을 존속시키는 이게 나라입니까? 심각한 저출산에도 공무원 늘리는 추경 예산을 떠미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또 통과시킨 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이게 나라입니까? 전문가는 결론 안 난다고 비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탈원전 결정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고 5만 명 이상이 거기에 취업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3위에 버금가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깡그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북의 특수군이 와가지고 5, 6호기 원전 발전소로 폭파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성격을 띤 문재인 대통령의 5, 6호기 원전 중단을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붙여가지고 지금 방송이 나오고 집에 전화가 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김정은이 핵폭탄 성공을 위해서 시간 벌어주게 하고 있는 이 환경영향평가 1년간 가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 사드 배치를 임시로 한다면 우리나라 군인들도 집에 다 보내가지고 전쟁 터지면은 그때 소집하면 됩니다. 왜 미리 지금 전쟁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군인들 월급 주고 먹여주고 옷 입히고 그 막대한 예산이 국방예산 들어갑니까? 사드 배치도 임시로 한다며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들도 집에 다 보내가지고 전쟁 발생하면 그때 소집하면 돼요. 그때 오는 사람이 1000명이 되건 100명이 되건 나라는 넘어가든 말든. 살인마 김일성을 인격자로 신봉한 윤희상 묘소에 대통령 명의의 묘지를 갖다 놓고 동백꽃 기념식수로 하는
대통령 부인,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파독 강부와 파독 간호원들이 근무하다가 숨져간 곳에 묘소를 방문하는 것이 우선이지, 어떻게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청와대 분수대 앞과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지금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무죄 석방을 내치고 있는데, 저는 무죄 석방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 제84조에 의하면은 내한,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탄핵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후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현직 대통령은 탄핵 소추되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서 내후 외환의 죄가 아닌 일반적인 형사 처벌을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내후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탄핵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탄핵이 아니고 반정부 세력에 의한, 어찌면 북한의 김정은의 지령에 의한 반정부 세력에 의한 탈법적인 합법을 가장한 정치 쿠데타입니다. 촛불 세력은 만약에 그 당시에 앞으로는 민중 데모도 경찰이 투입되어서 전부 다 신원을 확인해야 돼요. 이부경은 간첩인지 어떤 분자인지 그래가지고 군중 시위도 허용을 해야 되지. 지난번에 그 촛불 세력은 계속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촛불 세력을 민주화 세력으로 자꾸 지금 치게 올리고 헌법 전문에마저도 넣겠다는데, 이것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국가 전복을 위한 반국가 역적입백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 정직 국정원 직원, 미국에 있는 그 마이클 리인가 그분 이야기도 우리가 참고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파면합니까? 인용이면 인용이지요. 이것은 촛불 세력과 북한 불선 분자와 합세한 탈법적인 쿠데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탈법적으로 뺏은 그 정권을 우리가 되돌려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이와 같은 잘 되고 있는 5, 6호기 원전 발전소를 중단시키고 북한 김정은이의 방송을 본 돈을 납부하는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대법원장도 전교조를 인정하는 사람, 탄핵재판소장도 그와 같은 자파성 법관, 광주 일구로 채워진 국가요직, 제가 특정한 광주 일구를 지금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치우친 인사를 해놓고도 잘했다고. 그리고 대통령 국정보고회 때는 하나도 북한 핵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할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만은, 기재부에 장관을 능인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그 밑에 있는 아주 요직인 정책국장과 기획조정 국장은 청와대를 끌고 가가지고 대통령 시킨들 하라고 그래놓고, 지금 국장 없는 기재부가 돼가지고 예산을 마구제비로 지금 정치권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빨리 망하는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이 아닌 탈법적으로 뺏은 문재인 정부의 이 합법을 가장한 정치 쿠데타를 저희들이 되찾기 위해서는 자유민주 세력이 결집해서 그냥 이미 죽은 사람들이 한 재판에 의해서 이렇게 기다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